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오늘은 우리 증시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1% 넘게 나오면서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요. 또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이 거의 2천 종목 가까이 나왔고 뭐 오른 종목은 한 500 몇십 종목밖에 안 돼서 오늘은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개인만 그냥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외국인과 기관은 왜 샀을까? 그러니까 왜 팔았을까? 양쪽 시장에서. 일단 미국에서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물 지수의 낙폭이 더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 달러 환율도 뭐 약간이지만 상승으로 이제 뭐 돌아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 이제 뭐 성장률 얘기도 좀 나왔고 좀 그 시장을 이제 흔들 수밖에 없는 고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죠. 왜 올라왔죠? 최근에 미국이 잘 갔으니까. 미국은 왜 잘 갔죠? 트럼프가 집권을 하는 트럼프 세상이 열릴 때 미국 기업들이 좋아질 거라는 거를 이제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집권과 그 뭐 관세 부과와 여러 가지 초기 정책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가 지나가 버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어떤 뭐 에너지원 어떤 재료를 찾을 때까지는 조금 수익을 좀 실현해 놓자 이런 물량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증시에서도 좀 그랬고 미국도 좀 이제 빠지기 직전. 우리는 이제 내일까지 그 장이 열리고 나면 이제 1월 31일까지 일주일간 그 휴장을 하죠. 좀 명절 연휴. 그래서 명절 앞두고 항상 이제 좀 과열됐다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명절도 그렇고 뭐 재료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뭐 환율이라든가 뭐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이제 좀 눌릴 만한 지점에 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 낙폭 과대주를 찾는 것보다는 잘 가던 종목들이 눌려갈 때 조금 쉴 때 그때 재매수하는 전략이 훨씬 좋긴 좋았는데 이제 그 연휴가 지나가고 나면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단순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4분기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4분기 실적이 그 지나가고 나면 이제 25년도 실적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요. 뭐 되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실 4분기 실적보다는 25년 1분기 실적이 훨씬 중요합니다. 25년도의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25년 1분기 그리고 25년 전체의 어떤 실적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고 1분기도 사실은 1월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2, 3월 그 남겨놓고 있는 지점에서 사실은 1분기보다는 또 2분기 실적에 무게추가 기우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반기 25년도 상반기 실적에 시장의 관심이 좀 쏠릴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좀 이렇게 미리 그 시장의 분위기를 미리 좀 들여다보고 사놓고 좀 기다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을 찾아서 명절 지나고 나서 이제 2월 달에는 2분기 실적 기대주를 한번 사보면 어떨까? 2분기 실적 기대주라면 전년도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아주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자. 이게 이제 지금 아마 시장뿐만 아니라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시장의 분위기도 아마 그렇게 옮겨갈 겁니다. 이제 실적 4분기 실적이 지나가면 1분기 실적에 관심을 어, 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선반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2분기 실적 기대주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서 미리 매수해 놓고 좀 기다리는 그런 게 어떨까 하는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금 이번 연휴가 지나면 이제 이번 주 25일, 6일 말고 2월 1, 2일이나 아니면 8, 9일쯤 해서 그 2분기 실적 기대,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이 분기가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그 다음 분기 실적 기대주들 리스트를 정리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2분기 실적 기대주를 드리려고 합니다. 25년도 2분기에 작년 2분기 대비해서 그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할 종목들을 전체 다 뒤져서 추린 다음에 이제 업종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드릴 예정이고요. 그 종목들 중에 이제 좀 눌려간다든가 뭐 낙폭이 좀 많이 좀 과하게 빠졌다든가 하는 종목들이 눈에 띈다면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전략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업종별로 한 둘에서 한 5종목 정도 매수해놓고 분산해서 투자해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워낙에 뭐 정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거세게 우리 증시를 뒤덮어서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25년도는 좀 실적을 토대로 실적 전망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이제 좀 정상적인 구간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드리는 리스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요, 정리하는데. 이번 연휴 기간은 뭐 저도 그냥 마냥 노는 건 아니어서 이번에는 조금 쉽진 않을 거고 이게 지나가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2월 1, 2일이나 2월 8, 9일쯤에 2분기 실적 기대주 리스트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191 종목이 올랐고 700 종목이 빠졌습니다. 1.24% 하락했고 코스피 100도 비슷하게 움직였네요. 지수는 뭐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381 종목이 올랐고 1251 종목이 빠졌습니다. 1.13% 하락했고 코스닥 150은 0.74% 하락. 대형주의 흐름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했고요. 또 연기금이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은 뭐 장기로 보는 애들이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빠질 때 매수해서 좀 기다리면 무조건 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연기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선물 지수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거는 0.47% 하락하고 있는 게 나스닥의 경우가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0.54% 하락하고 있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0.1% 1원 40전이 올라서 1437원 60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은 1437원 50전. 네. 뭐 약간 더 내려왔습니다. 국제유가는 0.51% 빠져서 75.44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상승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보합 출발한 증시가 장중에 전기 전자주 중심으로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에도 반도체 관련주 중심의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면 미국의 트럼프 정책 기대감 소멸 및 차익 실현 움직임 속에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트럼프 정책 기대감 소멸로 코스닥 지수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장중에 하락폭을 확대했고 미국의 국채금리 및 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 속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를 기반으로 화학과 금속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트럼프의 AI 인프라 확장 투자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은 중간에 4종목이 빨간색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85% 자, 오른 것을 빼면은 나머지 현대차, 네이버, 신한지주는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하락한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이 거의 6% 정도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갔던 애들이 수익 실현이라는 게 수익이 크게 날수록 낙폭도 컸던 그런 하루였던 겁니다. 조선 쪽하고
반도체도 그랬고 지금 하이닉스가 2.66%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클래시스가 3%대, 알테오젠, HLB, 리가캠바이오, 삼천당 제약이 1%대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강보합권에 있었고요. 반면에 HPSP가 5%대, 엔캠이 4%대, 또 휴젤과 신성델타테크가 3%대 빠졌습니다.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종이 목재가 제일 좋았는데요. 대형 포장이 상한가, 한솔 홈데코가 23%대 올랐고 일반 서비스가 제일 안 좋았는데요. HD 현대마린솔루션이 11%대, 삼성 E&A가 5%대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은 출판 매체 복제가 제일 좋았는데 양지사가 뭐 1%대 올랐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비스인데 이거는 뭐 알테오젠 흐름이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가장 안 좋았던 업종, 화학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코이즈와 VT가 7%대, CNC 인터내셔널이 6%대 빠졌고요.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85% 오른 게 제일 많이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대장주가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보는데 오른 종목은 7종목밖에 안 됐고 나머진 다 뭐 강보합권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한 종목은 오리엔트 바이오가 5%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4%대 빠졌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CTC 바이오가 10%대, 브리치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6%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LNC 바이오가 10%대, MFC와 경남제약이 7%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셀트리온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리노공업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HS 화성, 대웅, 한국단자, 효성, SK이노베이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테스, 펄러비스, 큐브엔터, HLB생명과학, 에코프로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현대차, 하나는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그 실적도 실적이지만 배당 때문에 이 배당 받는 방법이 지금 이제 먼저 배당금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기준일을 나중으로 잡아서 배당금을 먼저 알고 그때까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셨는데 오늘 조금 현대차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가 마이너스. 그다음에 4분기까지 이제 연간 누계가 마이너스 5.9%가 나왔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46조 6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원대가 나왔고 그러니까 전기 3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은 올랐고 영업이익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은 올랐고 영업이익은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자, 46조 6천억, 2조 8천억 이거를 컨센서스하고 비교해 봐야죠. 컨센서스를 보면 24년 12 가운데 보시면 46조 6천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출액이 컨센서스가 44조 8천억이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액이 크게 높은데 영업이익은 2조 8천억 나왔으니까 컨센서스가 3조 4천억이니까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그 수익성이 뭔가 굉장히 악화가 된 그런 상황이고 이 정도면은 매출액이 조금 올랐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빠져서 어닝 쇼크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생각보다는 영업이익이 좀 많이 안 좋게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지금 이제 4분기 나왔죠.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3조 8천억, 매출액이 4조 2천억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연간으로 보면 어떨까? 24년도에 영업이익이 좀 빠질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25년도에는 다시 회복을 하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15조 원대 회복을 하고 내년에도 15조 원대에서 1.75%. 근데 이제 상승률이 뭐 2%, 1%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을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래도 성장하는 게 좀 보여야 되는데 일단 그 실적 성장은 별로 눈에 띄진 않는다. 23년도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공시가 배당 공시가 나왔는데 주당 현대차 보통주가 6,000원, 우선주가 6,100원. 그래서 이거를 배당 기준일이 2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이 1월 말이니까 지금 사도 된다는 거죠. 2월 말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또는 2월 말 부근에 매수해도 되는 거죠. 기준일에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현대차를 오늘 6,000원, 6,100원 이거 굉장히 높은 배당률입니다. 현대차 본주는 2.8% 배당률이, 우선주는 현대차 EUB 기준으로 3.8%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거죠. 우선주 기준으로 3.8%. 어우, 뭐 좋습니다. 뭐 시중 지금 이율이 얼마 정도 주는지 모르겠지만 배당금 괜찮은 수준인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공시가 나온 이후 실적은 뭐 그렇게 별로 좋진 않았고 그 배당은 좀 매력적인 공시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지금 1월 중순 이후에 계속 아주 굉장히 강하게 팔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140만 주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3일 연속 기관이 사고 있고 금투가 사고 있고 4일 동안 사모펀드가 오늘 좀 많이 사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이제 일단 2,500원을 올렸어요. 오늘 500원 올렸고 자 100만 주 넘게 거래량 터졌고 20만 9천 원 찍었습니다. 현대차 EUB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땠을까요? 오늘 외국인이 샀습니다. 외국인이 본주는 팔았는데 이 우선주들 들여다보니까 우선주들은 많이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15만 9,900원이었는데 오늘 16만 원대 넘어섰고요. 많이 올라온 거예요. 현대차 우선주들이 1년쯤 전에는 한 자릿수 9만 원대, 8만 원대 뭐 이런 수준 아니었나 싶은데 많이 올라왔어요. 시간해 볼까요? 현대차 0.24% 500원이 더 올랐습니다. 20만 9,500원 기록했고요. 자, 일봉 차트 볼까요? 지금 선을 두 개 그어놨는데 위쪽에 선은 매물대 위쪽 라인이기도 하지만 21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1만 한 4천원, 21만 5천원 이 정도가 그 매물대 상단에 이제 저항선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오늘 흐름 보시면 윗꼬리도 길게, 아랫꼬리도 길게 달았는데 윗꼬리를 60일선에서 이제 부딪혀 내려왔다는 거. 그래서 이 지금 매물대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61선 21만 한 3천원대 4천원대 가면 이 현대차는 저항을 받더라. 그런데 빠지더라도 20만 3,500원이니까 대략 20만 4천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겠더라. 그러면은 지금 이 아래로 내려가서 하단을 깰지 위로 올라가서 상단을 뚫고 올라갈지 이거는 아직은 모르죠. 지금 현재 매물대 구간에서 윗꼬리도 달았지만 아랫꼬리도 달았습니다. 더 빠지지도 않고 더 오르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래쪽에 스토캐스틱을 보니까 이제 과매도권에 내려올 정도로 조금 주가 수준이 좀 약한 구간이구나. 그러면은 오늘 저점에 매수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은 한번 그 바닥에 20만 원대 가까이 붙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배당을 노리고라도 2월 말까지 배당을 노리고라도 좀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선주 같은 경우에 3.8%, 본주 같으면 2.8%의 시가 배당률.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대주 전자재료입니다. 오늘 2차 전지들이 골고루 좀 좋지 않았는데 대주전자재료는 1,200원이 오히려 올랐어요. 그런데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이 팔았고 개인만 샀습니다. 투신도 샀고 개인들 펀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연기금이 매수했죠. 연기금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조금 반등이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시간외는 1.06% 1,100원이 빠졌습니다. 10만 2,700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들이 빠질 때 반등이 살짝 나왔지만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파는데 개인들이 사면서 뭐 연기금이 도와줬지만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빠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급등세를 타고 11만 원 넘을 때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 양봉을 만들었는데 아래쪽에 분홍색 241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아랫꼬리 끝
저점이 241선 부근에서 확고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41선 정도는 대주전자 재료의 경우 저점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대주전자 재료의 그 241선 지금 자리는 10만 700원짜리입니다. 10만 700원. 오늘 저점이 99,700원. 그러니까 10만 원 언저리까지 밑으로 내려가면 좀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오늘 저점이 99,700원. 네. 2.83%까지 빠졌었다가 고점은 10만 5,500원까지 갔었고요. 자,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는 241선의 지지를 확인해야 된다. 10만 700원 정도 되는 자리 하락할 경우 이 자리를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위쪽에 매물대가 10만 4천 한 800원 10만 5천 원 정도라고 보이고 그 정도에서는 고점에 또 매물대가 있습니다.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가 내일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241선 또는 그 아래쪽에 있는 121선 98,800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에서 지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지지가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또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아래쪽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스토캐스틱 같은 거 보시면은 과매수권에서 약간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빠진다면 시간에도 그렇고 아래쪽에 매물대 한 칸 아래에 있는 96,000원 정도까지 추가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내일 흐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약간 하락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뭐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좀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차트네요. 세 번째 종목 이오테크닉스인데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5,900원이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12만 6천 주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엄청 빠지려고 주가를 빼려고 뭐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오테크닉스도 이제 오늘 반도체의 그 조정 이런 것들에 물려서 같이 빠진 건데 연기금 계속 사주고 있고 사모펀드 사주고 있고 이렇습니다. 든든한 어떤 우군이 있다는 거고요. 시간에 보면은 0.38% 600원이 더 빠졌습니다. 15만 7,400원 기록했습니다. 자, 일봉 보시면 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오테크닉스는 오늘 특징이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아래쪽에 노란색 21선이죠. 21선까지 가지 않고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가가 15만 6,600원이었는데 21선이 15만 5,800원이니까 한 800원 정도 차이로 주가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선 지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저 위에 있는 분홍색 241선까지 간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1선 같은 경우에 지금 17만 8,4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여기서 밑에 21선 지지를 받으면 다시 17만 8천원대 향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다우가 강보합권인데 S&P 500은 약보합권, 나스닥이 뭐 100포인트 넘게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보면은 미국 증시 개장까지 2시간 40분 정도가 남았는데 다우는 플러스 42, S&P 500은 마이너스 8, 나스닥은 마이너스 103. 약간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 다우는 약간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이런 상황이네요. 지금 오늘은 어쨌든 좀 하락 출발할 것은 뭐 분명해 보이는데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게 좀 관심이고요. 미국 증시가 그래도 좀 상승 쪽으로 흐름을 잡아준다면 내일 우리 증시는 좀 버틸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좀 빠진다면 미국 증시가 좀 빠진다면 우리도 같이 또 조정이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뭐 알 수 없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미국 증시 흐름 잘 살펴보시고 선물지수 움직이는 거 잘 보시면서 아침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